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NKTV 방송입니다. 예, 며칠 새 지금 우리 한국과 또 국제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일본이 에칭가스를 비롯한 세 가지 주요한 전략물자가 한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이 경제 보복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이죠. 사실 어떤 증거도 그리고 명확한 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고 북한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 가정과 추측, 물론 전혀 그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매우 희미하죠. 이걸 가지고 일본과 남한의 매우 중요한 이런 그 경제 명맥을 잘라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느 뭐로 봐도 온당치 못한 일이고요. 그리고 WTO와 같은 이런 국제 기구들에서 공정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논의가 이제 불붙자 그 적지 않은 시청자들 속에서 적지 않은 우리 그 국민들 속에서 물론 일본이 그렇게 노는 것이 매우 온당치 못하고 정말 가증스럽죠. 막 역정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 정확한 입장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그 틀린 팩트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돼가지고 오늘 그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앞에 제목이 나갔습니다만은 그 북한 에칭가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있을 법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많은 네티즌들의 의견. 그것은요, 일본이 그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경제 보복을 하는 거는 옳지 않지만, 그러나 북한이 에칭가스를 근원적으로 수입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북한이 또 에칭가스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뭐 구태여 남한으로부터 그 값비싼 것을 데려올 이유도 없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워낙 값이 비싼데 이런 그 저순도, 중순도의 그 불산을 북한이 마음껏 만들 수 있으니 왜 이런 필요 없는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는 북한에서 실제 그 불산을 생산했고 그다음에 에칭가스가 필요했던 이런 과학자들과의 탈북자들이죠.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사실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 이것을 오늘 팩트를 제가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태경 의원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90년대, 2000년대 초에 일본을 걸쳐서 일본부터 직접적으로 에칭가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적발돼 가지고 전량 몰수당했다는 것. 물론 이 문제는 일본이 규제를 어기고 뭐 어떤 민간이 했던 그렇게 북한으로 에칭가스라고 한 전략물자가 유입된 것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놓고서도 우리가 지금 일부 네티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이 에칭가스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한 아주 전면적인 즉시적인 이런 아마 반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북한의 이 불산 이게 어느 정도 생산 능력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전혀 불산이라는 거 몰라서 이게 세상에 이런 것들이냐 했는데 이번 자료를 보고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았거든요. 형석이라고 하는 그런 광물이 있는데 아주 예쁜 광물입니다. 일부 이걸 가지고요, 브로치에도 쓰고 뭐 이렇게 귀금속 이런 데도 또 쓴다고 하네. 사치품으로도 주얼리 만드는 데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형석이 있고요. 여기다가 황산을 부어서 그래서 이거를 침전시키고 만들어내면 둘을 합쳐 놓으면 결국 불산이 된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 과정들은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물론
그 특별한 이런 화합 과정이 있죠. 근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형석과 황산. 북한에서는 황산을 류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누를 황자, 누렇다고 해서 황산이고, 류산은 북한이 그 붙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북한의 형석이 무진장하다. 물론 평안북도 평산에 형석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여기저기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캘 수 있습니다. 유산이 이제 결정적인데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요. 이 유산으로부터 많은 그 화학 기초가 이제 유산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화학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황산 이것을 화학공업의 꽃이라고도 이야기한답니다. 북한도 당연히 유산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전하고자 하는 이 팩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성은 산에서 캐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캐면 됩니다. 캐면 되는데 뭐 그것도 뭐 손으로 주워맞는 게 모으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대형 트럭이 가고 굴삭기가 가가지고 퍼서 가져와야 되겠죠. 예, 뭐 물론 그것을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가져오든지 있으니까 캔다고 합시다 쉽게.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돌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유산입니다. 황산을 북한이 어느 정도 생산하는가. 그래서 우리 그 언론들에 보면 북한이 연산 100만 톤의 황산을 생산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주어졌는데 통일부에 있는 북한 정보 포털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자, 여기다 썼죠. 황산이라고 썼는데 100만 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0만 톤이라는 게 북한 황산 생산량이고요. 적지 않죠. 100만 톤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황산을 어디에서 생산하느냐 보면요. 이 100만 톤 중에서 흥남 비료 공장, 저희 고향이 흥남이 아닙니까? 함흥에 45만 톤, 그리고 7월 7일 함경 북도에 있습니다. 이게 10만 톤, 해주 재련소에서 10만 톤, 그리고 청진 화학섬유 공장에서 또 4만 톤, 신우주 화학섬유 공장에서 3만 톤, 문평 재련소 원산입니다. 여기서 9만 톤, 단천 재련소 15만 톤, 기타 4만 톤 해가지고 모두 100만 톤 만든다라고 이렇게 통일부 정보 포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에 저희는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함흥에서 특히 흥남에서 많은 탈북자들, 특히 이 공장 컴퓨터실에서 단연간 일했던 이 탈북자와 인터뷰를 해본 데 하면 최근에 여기서 50% 이상을 생산하죠. 흥남 비료 공장은요 유산 생산이 거의나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생산 설비가 완전히 피폐화돼 가지고 그쪽 영역은 생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흥남 비료 공장의 핵심 이 유산 생산 직장은 생산을 하나마나 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가죠. 50만 톤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 틀린 숫자 그 생산 공장도 있어요. 단천 재련소가 15만 톤을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단천 재련소에서 일하다 온 탈북민에 의하면 단천 재련소는 유산을 생산하는 직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 흥남비료 공장 유산이 제대로 보상 안 돼서 자급자족을 한다면서 그렇게 자그마한 생산 공정을 세워 넣었는데 그리고 형석에다가 그 부었죠. 예, 이런데 이게 조련치 않아서 완전히 문 닫은 지 오래다. 문평 재련소에서 9만 톤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저는 문평 재련소에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이 위성 사진으로 보면요, 이 유산을 생산하는 직장은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딱 위성 사진에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금속과 그리고 물질들을 다 산화시키기 때문에 그 유산 공장은 새까맣단 말이죠. 북한의 유산 공장은. 특별히 이게 안전대책,
중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는 한 시가봤습니다. 그러니 여기 해주 재련소, 이 재련소들이 뭐 유산 공장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100만 톤의 유산을 생산한다는 건 이건 정말 1975년도 그때 이야기고 오늘 한 30년 지난 오늘에 와서 북한의 유산 생산은 정말 몇만 톤 정도 국방용으로 군수용으로 쓸 수 있는 몇만 톤밖에 없다. 그거는요 실적으로 이제 공장을 제가 보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 여기서 지금 흥남 그 황산 가장 귀중한 불산을 만드는 핵심 원료 황산을 만드는 여기 흥남 비료 공장을 제가 직접 그 구글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해안 지역이죠. 동해안 지역입니다. 동해안 지역에 바로 여기가 함흥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것은 바로 흥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흥남. 그럼 제가 이제 이곳을 좀 더 확대를 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쭉 누리겠습니다. 이 흥남 비료 공장입니다. 예. 비료 공장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뭐 일제 시기에 지은 거죠.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라고 이제 뭐 명명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크게 질소를 비료로 만드는 공정, 그리고 유산을 비료로 만드는 공정, 그리고 염한 비료, 이게 3대 그 비료를 만드는데 이렇게 질소와 유산 이런 것들이 비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암모니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 직장이 있습니다. 유산 직장은 어딘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 유산 직장이고요. 이 유산을 만드는 여기서는 암모니아를 섞어서 유한 비료를 만듭니다. 여기 탱크가 지금 가득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암모니아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유산 직장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일하는 분한테 야, 이거 뭐 어떻게 석탄을 떼는 발전소냐 했더니 아닙니다. 바로 이게 옛날 그 유산 직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유산은 강한 그런 그 부식성 때문에 전부 공장 주변에 새까맣고요. 이게 석탄이 아닙니다. 부식돼서 이런 거라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 지역, 그 지금 영역이 유산을 생산한 직장인데 보시는 다른 직장들은 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밝고 뭔가 돌아가는 듯한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아모니아 직장, 염한 직장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물론 부식성도 있지만은 유한 직장은 뭐 돌아가는 직장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한 그 탱크라든지 거기서 이제 합성조가 너무나도 이게 그 오래돼 가지고 이거 더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100만 톤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절반을 50%를 생산하는 흥남 비료 공장이 이렇게 재구시를 못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조금씩 나온다고 했던 전혀 생산하지 않는 공장도 이름 올렸으니까 북한 유산 생산 100만 톤은 황산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황산 생산 100만 톤은 이건 완전히 틀린 숫자이다. 통일부 이거 정보 포털, 통일부에서 이 자료를 다시 좀 뭔가 최근에 들어온 탈북자들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그 확인해서 정확한 이게 유산, 즉 황산의 생산량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교정. 틀린 숫자를 가지고 하니까 지금 뭐 언론도 오버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데 100만 톤 생산하는데 거기다 형석을 캐서 집어넣으면 불산이 된다는데 뭐 그리 비싼 거 가져오겠느냐.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의 이름을 내고 하는 이런 정보 포털이 자료를 이렇게 옛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언제쯤 자료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좀 보니까요. 황산에 대해서 아까 좀 이야기했던 그 자료인데
한 2015년 기준으로 2015년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이 자료들이 아마 픽스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오늘날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유산을 거의나 이제 국방용으로만 좀 쓸 뿐이지 유산을 생산 못한다. 그게 첫째고요. 유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언론에서 엄청 이제 까대고 있는 우리는 북한과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북한에 그 애칭가스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애칭가스는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형석에다 유산을 넣어서 만든 바로 그 불산을 좀 더 순도를 높여가지고 그래서 고순도 불화 수소를 만들고요. 높이기 위해서 수소를 거기다가 였는가 보죠. 그래서 또 그것을 더 아주 높은 나노급 정도로서 아주 100%에 이르는 이런 순도를 보장한 것이 지금 초고순도 불화수소, 즉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애칭가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소리입니다. 북한은 이거 쓸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북한이 쓸 데 많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저 뒤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쓸 데가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농도가 높은데 이 애칭가스는 물에 잘 풀리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물을 용매제를 넣어서 이것을 희석시켜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북한이 만약 자체로 불산을 만든다고 하면 그 낡은 공정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 야장간 같은 데서 불산을 만들어서 그게 정결도도 떨어지고 순도라든지 그리고 그게 한 30%, 50%밖에 안 되는 그런 불산을 가지고 뭔가 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가 매우 높은 고순도 불화수소라든지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가져오면 일단 고순도니까 적은 양을 갖다가 희석시켜서 자기들 필요한 양만큼 아주 정결하지 않겠습니까? 정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애칭가스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꿀을 갖다가 너무 농도가 진해서 그걸 물에 타서 적당한 정도의 꿀물로 마시는 거나 이 초고순도 이런 불확수소를 가지다가 필요한 농도로 희석해서 쓰는 것,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이 준 애칭가스를 남한이 불법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한테 하도 요구하니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그건 알 수 없으나 북한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남한이 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북한이 이것을 어디에다 쓰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당연하죠. 우라늄 고농축 그런 시설이 여러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산이 있어야지 천연 우라늄, 캐낸 걸 갖다가 이렇게 가루를 뽀아서 정제했죠. 거기다가 불산을 갖다가 녹입니다. 녹여서 가스를 만들거든요. 그 가스를 초고속 원심 분리기에 먹여가지고 농축을 50% 이상 보장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지금 현재 이 고농축 우라늄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우라늄 광을 캐고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저 NKTV에서 직접 보여드렸죠. 엄청 캐고 있습니다. 캔 걸 갖다가 그 스탄 거를 잠궈가지고 그걸 가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 소비량은 엄청 어마어마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도 못 만들어. 근데 거의나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 중국도 이게 수출 규제 품목이라
그냥 쉽게 주지 않습니다. 법마다 아주 어렵게 들여오며 밀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리고 수월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북한이 말입니다. 전 전장과학자라 전공자로서 이야기 드리겠는데 북한은 이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에칭가스 수입에 정말 목말라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남한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그런 최강의 IT 강국이라면 북한도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최소한 군수공업 분야에서 필요한 이런 칩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퍼를 만들 때, 칩을 만들 때,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칩의 회로를 그려놓고 에칭가스를 이거 게다가 뿜어대야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회로만 남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이걸 그 순도가 낮은 그런 불산, 이 불산을 좀 더 고순도화해서 써봤지만은 매번 이게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현재는 메모리를 64kB 비트 정도를 만듭니다. 근데 북한은 이것을 엄청 메모리뿐만 아니라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 칩도 만들고 싶거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칭가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90년대나 2000년 초반에 일본에서 비밀리에 들여오려고 했던 바로 그런 그 대담한 아마 밀수 공작, 그것도 뭐 작심하고 한 거니까요. 이거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칭가스를 가지고 사린과 같은 또 VX와 같은 이런 생화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왜 비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근거가 안 됩니다. 고순도 비싼 걸 갖다가 풀어서 하면 싼 걸 많이 들여오는 거나 비싼 걸 뭐 적게 들여와서 아주 정제가 잘 될 아주 깨끗한 이런 불산을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쓰는 거랑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우리가 사실 북한에서 그 불살이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고 북한이 에칭가스를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그래서 에칭가스를 구해오기 위해서 북한이 정말 지금까지 총력을 기울였던 것 이거는 북한에서 반도체 물성이라든지 IT를 전공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북한에서 에칭가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라고 하죠. 불산이라 하죠. 고순도 불산이라 하는데 이제 이거를 구해오지 못해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별의별 이런 짓거리를 좀 해왔죠. 그중에 성공한 것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것도 있고 하태경 의원이 오늘 고발한 것처럼 일본에서 직수입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김정은이 돼보십시오. 자, 이거 수소폭탄까지 만들어서 빨랑빨랑 한 해 수십 개의 그런 핵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싶습니다. 즉 U235를 가지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거 생산하기 위해서는 묽지만서도 아주 전결한 이런 불산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국 내 생산해 봐야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저렇게 야장간 같은 공장에서 만든 게 뭐가 그리 제대로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좀 최고의 불산을 가져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그러겠어요. 야, 최고의 불산을 가져와. 최고의 불산이 에칭가스밖에 없단 말이죠. 그걸 사다가 희석시키면 되니까요. 왜요? 그렇게 최고의 불산을 넣어서 천년 우라늄 강석을 가루내서 그걸 말하자면 기체로 만들면 더 많이 흡수되고 해수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당연한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칭가스를 가져와 들어가는 것이고요.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전지안전지 이거는 저도 그 도덕성을 믿고 싶습니다만은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북한은 이걸 가지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청가스 달라. 예? 달라. 막 그거 뭐 우리 저 반도체 칩을 좀 만들려고 하니까 달라. 옛날이 뭡니까? 남한에서 애칭가스보다 더한 캐시도 몇억 달러씩 했다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기업의 회장이 저 떨어져 죽었고요.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애칭가스 달라고 하는데 돈도 아닌데 그냥 사는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야 그건 너무 달라고 하는데 뭐 좀 뭐 평화소 이거 우리 하자는 대로 연출해 주겠다고 하니까 좀 줘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데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이 밉습니다. 저도 그 논의가 너무 간특하고 말도 안 되게 엮어가지고 자기들이 경제적 이익 그리고 또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구실을 대고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정말로 역겹지만은 우리가 북한에 있는 이런 핵무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머리 위에 그 덮씌우는 엄청난 위험을 생각할 때 그냥 북한의 애칭가스가 필요 없다. 생산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북한의 형석이 많아서 유산이 많아서 필요 없다. 이런 논의는 이거는 사실하고 말이 다르다는 부분 여기서 오늘 최초로 공개해 드립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아마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불붙듯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개되리라고 생각되지만은 좀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거기서 겪었던 실상이기 때문에 간과할 거는 간과하면 안 되죠. 사실은 사실대로. 그리고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저희 방송에서 한 어떤 기술적 용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화돼서 듣기 어려우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최소한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원칙하에서 드린 방송이니 저희 방송에서 올린 최초로 공개한 내용 이걸 좀 감안해 주시고 향후에 북한의 애칭가스 유입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입장들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